3,400이라는 코스피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됩니다. 대통령 담화를 통해서 PBR 정상화, 대주주 양도세 요건 완화가 구체화되면서 매수세가 몰린 까닭이죠. 추가로 이 미국의 실물 경제 지표가 확연하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리 인하 기조가 역시 지속될 것으로 인식이 되면서 이 부분도 이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렇게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렸느냐? 바로 외국인이죠. 무려 지난주 금요일에 1조 4천억 원 정도를 순매수를 했고요. 지난주 5일간 연속 계속해서 사들였는데 합산하면은 약 4조 정도 됩니다. 이 코스피 최고가의 1등 공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외국인들이 어떤 주식을 사들였는지 지금이 중요하거든요. 새로운 지수 연역대에 진입을 했는데 외국인이 엄청나게 샀습니다. 그러면은 이 외국인이 사들인 주식이 앞으로 향후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외국인 순매수 상위 업종입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반도체를 정말 엄청나게 사들였다. 여기에 몰빵을 했다. 올인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반도체를 무려 70% 정도 담았고요. 그 다음엔 기계, 에너지, 인터넷 순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반도체만 44%, 제약과 바이오도 좀 많이 담았네요. 28% 정도 담았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 반도체 비중이 30%예요. 근데 70%를 담았다는 것은 확실하게 오버웨이트를 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반도체, 2차전지, 제약과 바이오 등 이 기술주 섹터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하나가 그렇게 비중이 크진 않거든요. 반도체가 10% 내외 됩니다. 근데 반도체를 무려 44%를 담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만큼 반도체에 올인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이유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 최근에 이 국내외 증권사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내년에 이 쇼티지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HBM, 이거는 원래 그렇게 쇼티지고 레거시, D램 쪽에서도 쇼티지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HBM4 세계 최초로 양산체제를 확립했다라는 발표를 했죠. 자, 이런 부분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 매기가 쏠렸고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동안 이 반도체가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SK 하이닉스라든지 특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었죠. 하지만 삼성전자도 상대적으로 많이 소외가 되어 있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소부장은 이루 말할 수도 없었죠. 계속해서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수가 새로운 영역대에 진입을 하면은 기존의 그런 주도주들도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한 3200까지는 금융이라든지 지주회사라든지 그리고 조방원, 조선방사원전, 자, 그런 기업들이 이끌고 왔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도주가 발생을 해야 돼요. 즉 투자자들로 하여금 순환매를 발생시킬 수 있을 만한 트리거가 필요한데, 자, 그게 바로 한동안 소외되어 있었던 이 반도체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외국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주식을 사들였는지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은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외국인이 무려 1조 원 이상을 순매수했는데 여긴 1조 원 이상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조 9,932억 원어치를 지난주 순매수를 했습니다. 코스피 단연 1위고요. 9일 연속 순매수한 겁니다. 2위는 삼성전자이긴 한데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를 훨씬 많이 샀습니다. 일단 첫 번째, HBM이 가장 중요하겠죠.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인 루빈 출시 및 양산 시점에 지연이 없다. 이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 얘긴 즉슨 HBM4 역시 빠르게 원래 예정대로 진입을 해서 수익성에 기여할 수 있다. SK 하이닉스의 이익률에 기여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되겠죠. IT 기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신제품이 나오면서 단가를 올립니다. 자, 반면에 기존 제품 있죠. 이를테면은 HBM3E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출시 가격이 한 10,000원이었다 라고 한다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8,000원, 6,000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IT 이 제품의 숙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제품을 출시를 해야 되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루빈 출시가 지연된다, 불투명하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2026년 SK 하이닉스의 수익성, 이익률에 불확실성이 커졌었죠. 하지만은
이 부분이 일단락이 됐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HBM4가 2026년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SK 하이닉스의 수익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타이밍이 좋게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HBM4 양산 시설을 갖췄다고 발표를 했어요. 대역폭이 확대됐고요. 전력 효율이 개선되면서 AI 칩의 성능을 69%까지 높일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그 협상 과정에서도 뭐 그렇게 지고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ASP가 오르면서 2026년에도 이 볼륨 성장 플러스 수익성도 견조하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HBM 수급 역시 2026년에도 여전히 타이트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자, 이게 중요해요. 이 가운데 범용 메모리도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서버용 D램 교체 수요가 도래할 예정이에요. 이 서버용 D램 때문에 반도체 사이클이 언제 있었냐면 2018년도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서버용 D램 교체 사이클이 5년 내지 7년입니다. 그래서 2년 전에 한번 이 D램 슈퍼 사이클 다시 온다 그런 말 많았지만 결국 안 왔거든요. 그때 이 빅테크들이 서버용 D램을 적극적으로 교체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자, 이제는 미룰 수 없다. 이젠 드디어 다시 한번 교체 사이클이 왔다라는 주장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 과정 중에 지금 이 반도체 3사가 기존 레거시 D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HBM, 이게 AI 반도체가 나오면서 새로운 먹거리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HBM의 사활을 걸고 계속해서 여기에 캐펙스를 투자를 하고 연구 개발을 했거든요. 즉 레거시 D램 쪽은 상대적으로 캐파를 늘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공급이 쇼티지 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죠.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겠고, 비단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최근에 7만 5천 원 돌파했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 삼성전자 주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주가 한번 살펴보면은 8월 때까지는 계속해서 SK 하이닉스도 부진하다가 9월 들어서 외국인의 지분이 확대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치솟는 모습입니다. 최고가를 한번 경신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특별한 매크로적인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은 주저앉지는 않고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동진 세미캠입니다. 자, 이번에도 SK 하이닉스처럼 반도체 주식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업들을 더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반도체 대장주들이 달릴 때 어떤 소부장 기업들이 가는지 그 특징을 잘 알아놓으면 종목 발굴할 때 도움이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지난주에 661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코스닥 1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9일 연속 순매수를 했어요.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이 전공정 소재를 만드는데 특히 EUV 포토 레지스터를 국산화한 업체죠. 삼성전자와 같이 국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미국 법인을 보유하고 있어요. 동진 세미캠 텍사스, 그리고 DSM 세미캠인데 DSM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삼성물산과 합작을 했습니다. 특히 동진 세미캠 텍사스 법인 같은 경우에는 포토 레지스터를 생산하거든요. 근데 이 공장이 삼성전자가 최근 이 테슬라와 22조 8천억 원 규모 계약을 맺은 이 삼성전자의 이 테일러 공장과 거리가 불과 59마일입니다. 자동차 타고 1시간이면 갈 수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그랬죠. 자기 기가팩토리에서 1시간 정도면은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그런 기가팩토리와 비슷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얘기는 뭐냐? 바로 이 테일러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가면은 동진 세미캠 텍사스 법인의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테슬라와 22조 8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동진 세미캠의 그런 소재가 뭐 술이 망가지거나 아니면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이 납품이 될 것이다. 바로 그 부분이죠.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년에 당연히 이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겠죠. 실적 관점에서요. 그리고 이 경영권 분쟁 점화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가 측면에서. 올해 이 창업 중인 이부섭 회장이 별세를 했습니다. 차남이 회장입니다. 이준혁 회장이 지분 36%를 보유하고 있는데 장남 이준규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5%만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장이 부회장에게 현금 1,000억 원과 이 발포제 사업부 인적 분할을 제안했으나 이를 거부했다는 후문이에요. 그렇다면 경영권 분쟁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경영권 분쟁 나오면은 서로 이 지분 다툼하면서 뭐 지분 확보 경쟁, 공개 매수, 그 다음에 뭐 우군,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출현시키면서 몸값을 올리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 주가가 오르면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염두를 해두실 필요가 있고요. 동신 세미캠이 기업은 괜찮은데 IR을 정말 너무 안 합니다. 이 주주 환원 정책 본격적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동진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잘 동참을 했으면 좋겠어요. IR 활동 안 하는데 그 덕에 밸류에이션이 좀 낮은 편이에요. 자, 최근 주가 현황을 보면은 이렇게 9월 들어서 확 솟은 걸 알 수 있죠. 외국인이 무려 한 일주일간 지분을 4%포인트나 올렸습니다. 본격적으로 뭔가 이 주식을 좋게 본다라는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 기업은요,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지난주에 1,000억 원 정도로 순매수를 했고요. 4일 연속 샀습니다. 코스피 8위에 해당이 됩니다. 자,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죠? 작년부터 이 전력기기라고 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여기에서 지금 더 가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이 전력말 증설, 교체 수요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면서 초고압 변압기 수요가 장기간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도 대체제가 없어요. 업계 특성상 증설, 숙련 인력이 확보가 어려워서 우리나라 인력이 가서 또 시공을 해주고, 자, 그러다 보니까 타이트한 공급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이 주요 매출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매출이 2분기 기준으로 35% 수준인데 수주잔고 비중은 64%입니다. 즉 수주를 받으면은 2년 후에 매출로 반영이 되거든요. 2027년까지 점진적으로 이 미국향 매출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이미 생산 판매 법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엘라바마 공장 현재 초고압 변압기 생산 캐파가 100대 정도 되는데 내년 말까지 150대로 확장할 계획이고요. 물론 국내에서 수출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 관세 리스크를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제가 없습니다. 미국이 그렇다고 중국 걸 쓸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인력이 가서 또 시공도 해줘야 되고, 즉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관세 부담을 이 판가 인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아직까지 이 협상 결과가 문서화가 되지 않고 있고 이민 단속국에서 우리나라 근로자들을 또 이 불법 체류다라고 해서 체포한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즉 관세 25%로 계속할 가능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현대일렉트릭처럼 미국의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판가 전가가 가능한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도 더 부각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변압기 다음으로는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친환경 가스 개폐 장치라고 GIS가 있습니다. 이 GIS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친환경 관련이다 보니까 미국보다는 유럽에서 계속해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모멘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외국인이 어떤 주식을 많이 사들였고 대표적인 세 가지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큰 틀에서 보면은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이제부터는 반도체를 사들이기 시작했거든요. 이 코스피 3,300에 진입해서는 새로운 주도주가 바로 반도체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 외국인이 많이 샀는데 자, 이 중에서 내가 이제 몇몇 기업을 잘 고를 자신이 있으면은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반도체가 좋은데 난 어떤 기업이 좋을지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은 요즘 ETF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코덱스 AI 반도체라는 이런 ETF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과 하이닉스 비중이 거의 절반 정도 되고 나머지 이렇게 소부장 기업들로 나열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AI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이 여기 있고 각 분야에서는 거의 한 탑급을 달리는 1등이나 2위 정도 달리는 기업들이 있어서 탄탄한 그런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내가 투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개별 종목도 좋지만 이런 ETF도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